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생아, 나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온도맹에도 사랑도 다 싫다. 목수 청사는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온도맹에도 사랑도 다 싫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이 우리들 곁에 완전히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허전한 느낌이 여러분 좀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을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1926년 윤심덕이 작사하고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사회 찬미. 이 이바노비치는 다니엘의 강의 잔물결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한 사람인데, 윤심덕이가 1926년에 오사카에 가서 이 노래를 취입을 하면서 이바노비치의 이 노래를, 곡을 차용을 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소위 대중가요를 만들었던 곡입니다. 이 곡은 1880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이 이바노비치라는 분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작곡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군악대장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 노래가 지금 금방 한국 대중가요의 효시이고 또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는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하고 또 이 노래를 만들었던 윤심덕과 그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왔던 1926년, 1920년대와 30년대가 이 노래가 나오고 히트했던데, 정말 시대적으로는 암울했습니다. 1910년에 시작된 일제의 식민 통치는 1919년 3.1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병들이 칼차고 문화를 불아리면서 한국인을 급박하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가고 보통 경찰을 많이 풀어가지고 독립운동가, 지식인, 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사회 각 분야의 친일 조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읽어가는 지식인들을,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좌절과 허무와 시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 찬미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민요나 가사나 판소리나 이런 걸 듣고 부르면서
자랐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찬송가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찬송가 선율에다가 가사를 적당하게 지어가지고 찬가라는 이름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20년 되기 전까지 주로 부르다가 1920년대 넘었으면은 홍남파 선생이 봉선화 같은 걸 작곡을 하는데 그때 예술가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마침 윤심덕이가 오사카에서 지입을 하면서 이 사회 찬미를 지입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크게 히트하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여러분 윤심덕이가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많이 실망할 겁니다. 어찌됐든 윤심덕은 어떤 사람이며 왜 이 노래가 히트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카 리쿄 레코드에서 지입을 끝낸 윤심덕이과 그의 애인 김우진은 1926년 8월 3일 오후 1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 도쿠주마루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4일 새벽 4시에 서시마섬을 지나던 중에 두 분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해넷하나의 갱랑 속의 청춘 남녀의 정사, 남자는 김우진, 여자는 윤심덕, 이런 제목으로 극작가와 음악가가 한 송이 꽃이 되어 이 세상을 버리고 끝없는 물의 나라로 해서 3면 기사의 반을 할애해가지고 크게 보도를 하고 곧 이어서 8월 6일부터 4회에 걸쳐서 김윤양인이 정사하기까지라는 기획물을 계속 연재했습니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8월 7일부터 악단의 여왕 윤심덕양 반생이라는 타이틀로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심덕과 김우진은 어떤 사람이냐? 윤심덕은 1887년 평양에서 출생해가지고 갱성여고부를 졸업한 후에 원주에서 소학교 교원을 하다가 간비 유학생으로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 성악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21년에 동우회 등 순회 악극단에 참여하면서 김우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1923년 6월에 학교를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독창회를 가졌는데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 음악회라는 음악회가 있으면 전부 윤심덕이가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울러서 김우진과의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터울에서 하는 연극의 주역 배우로 갔는데 약간 연기력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도 그렇긴 합니다만 또 사실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만한 돈벌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세미 클래식은 물론이고 대중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진은 1887년, 그러니까 윤심덕하고 나이도 똑같은 동갑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서 출생했고 와세다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김우진의 아버지 김성규는 목포 출신의 갑부입니다. 쌀을 2만 섬이나 하고 녹두를 800섬을 거두며 100함 규모의 대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중매로 다른 여성하고 일찌감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아들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1920년에 김우진은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21년에 동우회 순회연극단을 조직해서 순회공연도 했습니다. 이분은 48편의 시와 5편의 희곡, 20여 편의 평론을 쓴 문학 평론가자 시인이고 희곡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애정 문제로 번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26년 내 동경으로 갔다가 그해 8월 윤심덕과 현해탄에서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났느냐. 1918년 같은 해에 동경 유학을 갔다가 윤심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부자인 이충문과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에 대해서 대중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외면하니까 윤심덕의 인기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부남 김우진이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1926년 8월 1일 날 윤심덕은 김우진에게 오사카로 오라고는 전보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노래에 반주를 했던 동생 윤성덕은 미국 유학을 위해서 요코하마로 가고 그들은 8월 3일 시모노세키로 가서 부산행 배를 타가지고 탔는데 두 사람은 가명을 썼습니다. 1등시에 김수산, 윤수선으로 가명을 써가 승선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유품은 윤심덕은 현금 140원을 남겼고 김우진은 현금 20원에 금시계 하고 본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보면은 김우진은 유부남이고 윤심덕은 처녀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는 모던 걸, 모던 보이라는 이름의 신여성들이 낭만적 사랑을 갈구하면서 신청조롱을 펼 때입니다. 도대체 낭만적 사랑이 뭐냐? 우리가 이런 조선 말기까지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 대 집안,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이고 주로 중매를 해가지고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구의 사상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한 끝에 결혼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낭만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렇기도 하고 정조는 여성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남자도 지키고 서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신정조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낭만적 사랑에 바탕을 준 자유연애론이 1920년대, 30년대 인기라기보다도 사회적인 풍조로 자리를 잡으니까 유부남과 처녀의 커플이 제법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화가 나혜석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동경에 유학할 때에 최성구라는 유부남과 첫사랑을 했다가 이분이 백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김우영이라는 분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가 나중 천도교 교령을 지냈던 최린과 사랑을 하다가 결국 김우영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허영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경 여자의학전문학교 출신인 의사인데 처녀죠. 당시 고향 처녀 백혜순하고 결혼한 소설가 이강수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님 중에 유명한 김일엽 스님이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본인하고
열렬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일본 유학하다가. 그리고 애를 출산하고 여러 사회적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승려가 되어가지고 수덕사에 계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혼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도 유부남과 신여성 간의 사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 돈이 많은 부유층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남자들은 부모 뜻에 따라서 일찍이 결혼을 하던데 상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느니 뭐니 해가지고 가정생활에 불만족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나 유학 가면은 공부하다가 혹은 사회생활 하다가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하고 사귀게 됩니다. 신여성은 자기 수준에 맞는 조선의 남자를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또 사실 부인이 있는 남자 유부남하고 또 사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불륜으로 비난받으면서 불행한 결말을 갖게 됩니다. 자, 윤심덕도 이 유부남하고 사귀다가 이게 참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찬미는 그 이후에 계속 인기를 얻어가지고 음반으로 발매되었는데 얼추 10만 매가 나갔다니까 정말 많이 나갔죠. 이 노래는 1991년 김호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장미희, 임성민, 이경영 등을 출연시켜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해 감독상,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네오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뮤지컬로도 만들었고 2018년에는 SBS에서 드라마 3부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종석, 신혜선, 이주혜 등이 출연해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이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우울해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이름난 사회찬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즐겼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광막한 화야를 달리는 생아 나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목수 청사는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